오늘 주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태권도 자유품새 채점과 경기 규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모실 주객들은 그동안 자유품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매체에 기고를 했거나 연구를 했던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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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유품새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유품새 어떤 배경 속에서 도입이 됐는지 먼저 좀 간략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피겨 스케이팅과 같은 그런 품새 경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로 진행이 돼서 아마 2012년도 콜롬비아에서 열렸던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에 처음 이제 자유품새가 도입이 됐고요. 그때는 근데 한국 선수들이 참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외국 선수들이 참가를 했었고 대신에 이제 그 외국 팀을 지도하고 있던 한국 지도자분들이 참가를 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 그 타이페이에서 있었던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결승전에서 자유품새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 규정 때문에 이제 한국 선수들은 처음 이제 그때 접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세계 선수권 대회에 이제 그 자유품새 선수로서 처음 참가한 거는 이제 2018년도. 그때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나태주 선수라든지 이런 우수한 선수들이 가서 기량을 많이 펼쳤고 지금은 그 덕분에 이제 또 많은 국민들한테 이제 품새 선수 이런 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방송 등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게 그런 자유품새 또 그런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자유품새 문제점이 뭡니까? 우카스의 이제 권영기 기자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이제 업로드를 해서 봤는데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취재해서 쓴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몇 해 동안 이제 현장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좀 제기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아마 이번에 좀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서 기사화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도자의 입장과 심판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잘 쓴 것 같고 뭐 얼마 전에 또 심판위원장님이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품새 경기 규정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개정이 필요하다. 네, 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심판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경기 규정이라는 게 어쨌든 연초에 나오고 그걸 가지고 1년 대회를 쭉 끌고 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뭘 어떻게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경기 개정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켜서 이것들을 좀 디테일한 채점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이제 제기되었던 자유품새에 대한 문제점. 네. 심판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점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 감점 지적에 대한 부분이 좀 미미하다. 그리고 심판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다. 심판 교육이 좀 제대로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지도자들이 느끼는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공익품새만 하다가 이제 자유품새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자유품새는 공익품새보다 경우의 수가 더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기술을 구성하고 하다 보니까 응용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세밀한 지침들이 경기 규정상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경기 규정집을 보더라도 공익품새에 비해서 자유품새가 그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어요. 맞아. 그 시범 경연 대회에서
하고 있는 기술들이 자유분대 선수들이 지금 그 안에 또 녹여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난이도의 문제라든가 기술의 어떤 용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일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따로 하면 안 되고. 품새를 할 때, 제가 품새를 할 때 특정 기술들 있잖아요. 뭐 이어차기. 5가지의 특정 기술이. 그거 말고 이제 이게 연무선을 자연스럽게 짜는데 태권 동작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뭐 정석이 뭐 확다리석이 뒤비 자세에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 넣으면 되니까 그건 크게 뭐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되는 걸 저는 제기하고 싶은 게 다수의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태권도 동작 이외의 것은 감점 대상이에요. 분명히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품새 경기 규칙에 써 있어. 태권도 동작 이외의 기술은 감점 대상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선수가 기술적으로도 잘했고 했어. 근데 태권도 기술 이외의 것들을 했다라고 다수가 느끼는데 그것들이 감점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자유품새에서는. 가장 큰 지금 큰 자유품새의 문제점은 품새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품새 안 해도 돼요. 자유품새인데 품새를 안 하고 그 기술에 해당하는 것들만 잘 하면 자유품새에서 입상할 수 있다. 네, 그 그렇게 인식이 보여진다는 되어 거죠. 있다는 거야. 어떠한 동작들은 감점 대상인데 사실은 그게 과연 그 감점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나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첫 번째는 그래서 지도자들과 어떤 판정에 대한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기술들이 제대로 행해졌을 때 제대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유품새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연속 기술 아니면 아크로바틱 기술들을 화려한 거를 되게 잘하면 자유롭게 구성하는 건 좋지만 좀 이렇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약간 어떻게 보면 변형된 트리킹 대회 예. 그런 전형된 트래킹 대 같은 느낌. 말씀하신 게 이제 트리킹에서 들어온 기술들을 차용해서 지금 차기 동작을 넣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채점 규정 안에는 그 발차기는 없어요. 맞아. 그건 안 해도 상관없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기 기술의 어떤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게 됐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술들이 너무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것을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뭐 고득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실제로 심판들한테 여쭤보면은 그건 채점 항목이 없어서 이건 점수 안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예 점수에 반영시키지 않을 수는 없으니 표현성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점수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그것들이 항목이 막 없고 난이도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또 그런 기술들이 너무 많이 나와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이게 태권도 대회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품새 대회인지, 변형된 무슨 트리킹 대회인지 뭐 품새 그런 대회인지 것까지도 트리킹 비판의 어떤 소리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 대회가 최종점이 아니고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렇지. 나중을 그럴 위해서 수 있지. 경험을 해봐라. 내지는 또 할까 말까 이런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모든 팀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팀별로 완성도를 중요시하는 팀이 있고 그래도 난이도 한번 저기 최우수 선수랑 한번 맞춰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지도자가 있고 그거는 좀 팀별로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대부분의 팀은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셨던 예, 것처럼 제가 좀 말한 건, 예. 비슷하긴 해요. 시범 하다가 또 이제 자유품새로 갔는데 전재준 사범도 뭔가 좀 느끼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많죠. 채점표 상에서 봤을 때 고득점을 받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아요. 5개 네, 그러니까 그거만 하면 돼. 기술이 그 기술 점수가 10점 만점에 6.0으로 해서 맞아. 5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음악과의 조화 뭐 이렇게 뭐 해서 4점이 돼 있는데 제가 지도자로서 느낄 때는 그래도 품새 잘하는 선수들이 고득점은 받아요. 동작이 좀 이렇게 팍팍 나오는 네네네 고득점 받고 뭐 너무 기술만 하는데 품새를 너무 못한다. 기술 잘해도 그 득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좀 과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분명히 그래도 품새 선수의 기량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근데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이제 부정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품새를 어느 정도 동등하게 한다는 수준에서는 그 기술이 좀 주가 돼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 채점표 상대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고득점을 받겠구나 해서 그 전략대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금 제 사견을 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잘품새는 맞습니다만은 그 잘품새의 탄생 배경을 봤을 때 그 아까 피겨 스케이팅처럼 뭔가 관중이 호응할 수 있는 맞아. 그런 어떤 우리가 스포츠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종목을 개발을 하고 품새가 발전을 해야 된다. 여기서 자유품새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너무 그러니까 품새의 정통성은 있어야겠지만 이거를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해서 그 목적을 저해를 시켜버리면은 다시 좀 제자리 걸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종목을 통해서 이게 좀 순기능적인 게 있었어야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 품새의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렇지. 발차기가 뭐 앞차기, 돌차기, 옆차기밖에 없고 태권도의 기술들이 거기 손동작도 다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맞아.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분명히 있는 태권도 기술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유품새나 이런 걸 좀 구성을 해갖고 그럼 무술적인 측면, 맞아. 뭐 공격과 방어 이런 연결성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그 아까 막 보여주기에 굉장히 화려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었고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이제 너무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 이게 너무 염려됩니다. 근데 그것을 경기 규정으로 막아줘야 이거를 되죠.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경기 규정도 너무 모호하니까 제가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지금. 전민우 감독의 딱 그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전민우 감독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의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왜냐면 태권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니까. 근데 저는 딱히 그런 연결성을 따져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시대에 더 관중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고 그런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 품새를 만들긴 했지만 딱히 이게 연결이 뭐가 되지? 그런 게 없어. 태권도의 기본적인 동작보다는 그 기술 항목에 좀 더 우위가 정해져 있으니 그걸 더 잘하면 점수를 더 받겠구나. 당연한 거거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지금 와서 자유품새가 이렇게 됐냐면 첫 해부터 지금까지 올 때 입상한 사람들이 품새 동작을 버리고서라도 어떤 꾸미기나 기술 동작이 난이도가 높은 걸 한 사람들이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도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승리 네. 되잖아. 분위기가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규정이건 어쨌든 주최 측에서 이걸 딱 안 잡아주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제일 싫어. 이게 그러니까 철권 하면 맨날 제가 했던 헤이아치가 맨날 이거 아니, 때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류샤오리 형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6가지 기술 항목에 제일 싫어. 점수를 주고 나머지 4점에 표현력을 주는 게 우리가 이런 거를 원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 90초로 되어 있죠. 앞구리가 90초로 되어 있는데 멋있죠. 그 90초에서 자유품새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선수들이 이런 부드러운 동작이나 태권도 같지 않은 동작을 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체력에 한계가 있는 거야. 난 그것도 있다고 봐. 그쵸. 그러니까 체력이 안 돼. 근데 기술은 돼. 근데 이 안에 내가 모든 기술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중간중간에 분명히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근데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딱딱한 동작을 하기에는 힘들어. 그래서 부드러운 동작을 만들어낸 거고 부드러운 동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서 만들어서 나온 걸 거야. 사실 심판 교육도 중요해요. 저 선수가 뭘 했다고 그걸 다 써갖고 채점을 어떻게 해요? 그럼 시간 보지도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건 연결기라는 거를 들어갈 때 만약 두 개의 기술을 섞었어요. 하나의 기술이 삐끗하고 들어갔는데 두 번째 걸 연결해서 잘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몇 점짜리를 줄 거냐. 그렇죠. 근데 지금의 그런 사실 게 안돼 있죠. 심판분들께서는 나중에 기술들을 보고 최종점을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약간 감으로 주는. 네, 중간에 그게 완성도가 쟤 삐끗했다. 감으로 주는. 그게 딱 보여야 되는데 과연 그걸 볼 수 있는 심판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 네. 교육과 그 심판의 자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규정은 좀 다른 문제고 결국은 지도자들은 심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야. 판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심판은 우리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또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서로 공존하는 거거든. 대회라는 게 계속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불만족을 가지고 가든 만족을 하고 가든 어떠한 문제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 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좀 이해관계가 좀 있었으면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도 되게 힘든 거야. 아니 근데 지도자도 저도 되게 지도자 어려운 입장에서 거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팀이 2등을 했는데 어. 1등 했던 팀에서 넘어졌어요. 손을 짚었어요. 반영이 안 돼서 저희 팀이 그 팀이 1등을 하고 저희 팀이 2등을 했어요. 이거를 그냥 이해로 넘어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소총도 해야 되고 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가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판정을 한다는 게 힘든 거야 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심판 입장에서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오랫동안 해와서 애들을 선수를 데리고 왔으니까 최대한 내가 심사숙고하게 판정을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아니 그거는 다들 갖고 있죠. 그 정도 근데- 마인드는 다 갖고 있고. 근데 그 소청위원회가 열리고 그 심판들이 딱 봐서 이거 우리가 실수했다. 번복하는 게 대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지. 오히려 잘 돌아가는 거지. 더 나아가게 올라가고 상대방 지도자까지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상대방 지도자가 또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총이 걸렸을 때도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걸 딱 해서 통보를 받았을 때 예 알겠습니다가 되든가 뭐 재심을 한 번 더 걸게 하든가 이래야 어쨌든 경기화가 조금 발전되고 왜냐면 지금 축구나 어떤 경기도 이제는 비디오 판정을 하지. 비디오 판독이 다 오고 있는 시대에 네. 태권도는 소총은 자기 것만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라서 네. 실수를 인정해야 실수할 수 된다는 있죠. 거지. 그건. 근데 그 소총이 만약에 들어가서 번복이 된다던가 합리화가 되면은 그때 앉아있던 심판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그게 민감해지는 거야. 그 징계라는 것도 그러니까 개정이든 뭐든 좀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지금 소총하는 말씀드리는 지도자도 거예요. 그 심판들이 징계를 받질 않아야지. 원하지 않고 그냥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라서 그냥 합리적으로 소총비 내고 하는 건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가잖아요. 벌점은 받긴 받아야 돼. 근데 5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벌점 것처럼 컷오프라는 거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은 자기가 대진 번호 1번이에요. 그럼 10번 경기 끝날 때까지는 이 한 조를 다 봐야 되는 네, 거야. 그렇지. 맞아. 근데 규정이 자기 경기 끝나고 2분인가 3분 안에 저 소총비를 내서 사유를 정확하게 내야 돼요. 내가 끝에 경기를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총을 걸어야 되는 거야. 안 맞는 거지. 이거는 굉장한 모순이 있는 거야. 나도 지도자지만은 지도자분들도 소총을 걸 때 매너 있게 하셔야 돼. 그렇죠. 그렇지. 막 그냥 씩씩거리고 올 게 아니야. 감정적으로 우리 맞아. 애가 왜 쟤보다 못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 소통하겠습니다 하고 논리적으로 적당한 이유를 내야 논리적으로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점수가 좀 더 낮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당연히 왜 졌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라고 조금 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셔야 거기 그 소청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서 그걸 진행을 받아들일지 그냥 넘길지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건 맞아. 그냥 감정적으로 가서 이제 약간 분풀이하는 느낌으로 근데 하시니까 제가 이 소총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경기화 저희가 어쨌든 태권도가 계속 경기화되는 종목이 많잖아요. 컷오프 방식으로 대퇴에서 좀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하면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운영했던 대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근데 왜냐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심판분들이 모든 지금 뭐라고요 공격을 받고 있으신데 이거는 심판분들 잘못이 아닌 게 심판분들이 채점할 때 그러면 지금은 겨루기거에서 마이너스를 따다닥 때려가지고 10점에서 지금 때리잖아요. 그럼 그것만 3번 나눠줘도 돼요. 심판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항목들을 다 세분화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다 넣게 한 다음에 전광판에 그게 보여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품새 점수는 7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고 뭐 아크로바틱 그러니까 뭐 기술 동작에서 몇 점을 주고 전체 점수 몇 점을 주고 그걸 어떻게 심판들이 나눠갖고 이렇게 평균을 매겨요. 시스템은 되어 있고 나는 그냥 10점 만점 중에 3번만 누르는 거야. 아니 근데 항목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있는데 그게 채점화가 안 돼 있으니까 심판분들이 고충인데 사실 이거는 심판분들이 지도자들이 채점하기 좋은 또 시스템이 필요한 거야.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협회한테 그치. 우리 채점하기 좋게 만들어 줘라가 나와야 되는 그렇지. 건데 완벽하게 딱 채점을 그나마 좀 하려면 이제 심판들이 너무 혼자서 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놓으면 나는 기술 발차기만 볼 거야. 심판 판정에 있어서 좀 판정하는데 좀 세분화가 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권도 기술 용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기술을 태권도 기술로 표현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죠.
자유품제는 태권도 기술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그래. 거예요. 맞아. 여기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순점이 내가 생겨요. 처음에 말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시범할 때 정통적인 시범을 할 거냐, 기술을 보여준 시범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상업화된 공연화된 시범을 할 거냐. 공연화된 시범은 어쨌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뭐 거기서 빗자루질을 하든 자기의 빨래를 하든 맞아. 어떤 스토리 연결상에 대한 연기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공연물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야 이게 무슨 어떻게 태권도 시범에서 빨래를 해? 아. 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건 웃긴 거지. 안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떤 품새를 태권도를 알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아까 전사범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방식의 품새를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흥미를 갖고 호응을 막 해. 그건 되게 좋은 거라. 좋은 건데 그렇게 갈 거면 아예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든가. 근데 그건 아니야. 이렇게는 여기는 이렇게 딱 품새라고 잡아놨어. 잡아놨는데 방향성 이쪽으로만 자꾸 치우치는 느낌이 나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냥 좀 더 그냥 나가버리면 야 이거 체조하는 애들 가르쳐서 태권도 1년 가르치면 금메달 따겠는데? 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사실 지금 자유품새에 가장 어울리는 동작들을 생각했을 때 발기술이나 저는 카포에라 기술 나중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친구들 몇 개 들어와 있지. 네, 그러니까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네, 근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자유품새의 규정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생각하는 자유품새 규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5가지 기술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5가지 항목이 뛰어 옆차기, 그다음 뛰어 앞차기는 찬수, 그다음에 회전 발차기. 그러니까 500살부터 900도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은 이제 겨루기 발차기라고 스텝을 이용해서 마지막이 이제 아크로바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요걸 생각해 보면서 제가 개정하고 싶은 제 생각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첫 번째는 뛰어 옆차기를 삭제하고 아예 삭제하고 그 뛰어 옆차기에 태권도 필수 동작을 넣는 거예요. 아예. 다른 예를 말차기로. 들어 옆차기. 그러니까 옆차기든 거듭 옆차기든 앞차기든 넣고 그거 포함해서 태권도 손 동작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8개에서 10개 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품새 동작으로 시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 동작 수를 지정을 해서. 동작 수 정해주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구간을 만들어 버려. 구간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태권도 기술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간을 만들어. 몇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제가 자유품새를 그러니까 심판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대퇴에서 하는 경기를 본 적은 없고 경희대에서 하는 이제 자유품새 경기를 봐보니까 기술들을 지금 필수 기술들을 넣어놨어요. 경희대학교에서는 거듭 옆차기, 옆차기 뭐 이런 발차기를 넣어놨는데 그게 어디서 나올지를 몰라. 그래서 그럴 거면 심판도 쉽게 보기 판정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얘네도 처음부터 아예 품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구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말해서 그냥 기본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주자는 거야. 나오고. 대신에 태권도 기술, 지금 자유품새에도 써있잖아. 태권도 기술을 써라.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한 7개에서 10동작, 대신에 그 안에 필수 발차기는 뭐 예를 들면 지정을 해주는 거죠. 옆차기, 거듭 옆차기, 뭐 뒤차기를 꼭 차고 그 안에 어떤 자유로운 손기술을 넣든지 간에 품새를 넣어라. 첫 번째 구간을 그냥 그걸 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괜찮다. 네. 그리고 괜찮네. 그리고 그 기술과 기술의 중간은 지가 호흡을 하든 뭘 하든 그냥 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체조의 경우에도 마루 운동을 할 때 내가 기술 발휘하기 전에는 항상 호흡하거나 자기가 준비를 하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이해해줄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뛰어 앞차기를 많이 찬 수를 우리가 지금 점수를 주고 있는데, 뛰어 앞차기를 많이 찬 수보다는 지금 격파 시범에서 하고 있는 공중 연속, 그러니까 고공 다단 이런 발차기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차기를 막 오리발처럼 차는 것보다는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진짜 표현도 안 되더라고. 표현이 안 돼. 1번은 거의 차지도 않고. 아니 여기서 가다 마지막까지 이게 차잖아. 제 생각에는 앞차기 찬수 이거보다 뭐 옆상, 뭐 돌상, 가위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지. 격파 발차기와 그쵸. 어떤 여기서 하는 자유품새에서 행해지는 발차기가 고공 연속 차기로 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항목에서 두 번째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한 번 회전을 해요.
540도든 700도든 900도든 하니까 그거를 한 번 회전 그대로 하고 그 다음 이제 이루어지는 게 지금은 이제 스텝을 이용한 겨루기 발차기잖아요. 근데 약간 제 말에 어떤 이제 이 방송에 나가면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품새를 하다가 제자리 스텝을 이렇게 3번, 4번 뛰는 거를 그 흐름이 사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게 많이 웃기죠. 그게 박자에 맞춰서 되게 뛰는 끊어져요. 것도 있어. 그래서 음악 제가 맞추는 음악을 맞춰서 세트.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자 내가 겨루기 발차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심판이 이제 갑니다. 그때부터 간결발차기를 평가하려고 그거를 하게 놨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동작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충분히 전진, 후진, 사이드 갈 수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뛰지 말고 대신에 스텝을 규정에 이렇게 전진, 다양하게. 후진, 사이드 스텝, 겨루기 스텝을 이용해서 해라. 스텝을 일단 줘라, 신호를 줘라. 동작을 이렇게 하다가도 백스텝 빠져서 돌려차기 차면서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동작을 그게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 심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시작한 건지 아닌지를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전진 스텝이든 후진 스텝이든 사이드 스텝이든 시작을 하는 거지. 뒤로 빼든 좌우로 빼든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좀 더 그 겨루기에 가까운 스텝을 경기에 가까운 보여달라 스텝이 이거 맞다고 않습니까? 보고 지금 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수들이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점수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연결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연결기는 대부분 어떤 연결기냐면 수직회전 연결기야. 그죠? 그래서 그 수직회전 연결기에 점수를 부여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항목으로 항목 넣어주라. 넣어. 넣고 마지막은 그건 항목 넣고 마지막 6번째 뭐냐면 수평회전에 대한 연결기도 넣자는 거야. 저는 연결을 보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하더라도. 그 측정 기술을 하나로 통일을 하고 그렇죠. 차기를 거기 앞차기 우방 그 여러 개 차는 걸 뺐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발차기 횟수와 정확성을 평가를 하면은 자유형 구성에 있어서 그 공격하는 동작, 방어하는 동작, 그리고 호흡을 조절하는 동작 말고 또 필요한 동작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침을 정해주면 더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속 호흡만 조절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지루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김상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패턴을 딱딱 정해갖고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 자유품새가 이 선수가 하는 거, 저 선수가 하는 거, 저 선수가 하는 게 비슷해지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비슷해지지. 패턴이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그럼 실제로 또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어요. 심판들은 편한데 보는 사람들은 재미없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김사범이 아까 말한 거 조금 내 생각에 하면 그냥 예선물과 본선물을 좀 나누면 어떨까? 예선은 이렇게 가고 그렇죠. 본선은 아예 자유하게 풀어버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난이도 있는 발차기들의 어떤 난도를 예선에서는 그러니까 540도 그냥 다 통일시켜버리고 그렇지. 그래서 괜찮다. 결선에서는 이제 한번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러면 그런 방법도 저는 아까 듣고 괜찮다는 그러면 생각이 아예 들어요. 이제 결선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 순위가 낮았어도 내 기술이 더 높으면 본선에서는 역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자유품새가 두 가지 정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자유품새 속에 태권도가 좀 보일 수 있게 이러한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 두 번째로 그 선수, 지도자, 심판분들 모두가 그 괜찮다.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제대로 경기 뛸 수 있고 제대로 지도할 수 있고 그런 좀 합리적인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주최하는 측에서 그 밑에 경기에 뛰는 선수나 지도자나 심판분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서로 이제 양쪽을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침을 좀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지도자분들이 느껴왔던 문제점들도 좀 많이 드러난 것 같고 그리고 심판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심판분들도 너무 뭐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우리 심판분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좀 많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심판 일비의 현실화 꼭 이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